매일 꿈에서 나타나는 외계인이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에서 외계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올해 11월부터 평소보다 더 현실적인 꿈을 봤으며 외계인이 꿈에 처음 나타난 것은 작년 12월 초였습니다. 외계인은 파란색과 녹색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빛의 소용돌이 같은 모양, 즉 은하 모양입니다. 크기는 피자만 하고 두께는 축구공만 했습니다. 내가 살던 옛날 임대주택의 거실에서 처음 외계인을 만났을 때 그는 매일 자형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앉지 않고 소파에 소용돌이 치고 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용돌이를 보고 있다 보니 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용돌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외계인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답했더니 좋아요. 그럼 당신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겠어요. 라고 답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내 머리에 들어옵니다. 항상 혼자 나타나고 대화 시간은 기껏해야 10분 정도입니다. 내가 외계인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왜 사람들이 태어났는지였습니다. 외계인에 따르면 그것은 다양한 경험을 얻고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속한 물질세계 외에도 내세의 영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영계에서 영혼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물질, 세계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곳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물었던 다음 질문은 외계인이 많은지 여부였습니다. 모든 행성과 달은 자신의 생명을 갖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에 도달한 행성에는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별마다 물질 법칙이 다른 것 같고 우리의 개념에서는 주파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인식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더라도 외계인과 접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각각의 별에 따라 다르며 그의 관점에서도 진정으로 독특한 외계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생명력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지적 생명체는 해파리처럼 보이며 행성을 두껍게 덮고 절대로 맑아지지 않는 구름 속에 떠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체에서 방출되는 전기 신호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합니다. 인간과 같은 뇌는 없으며 신체의 많은 부분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컴퓨팅 파워는 매우 높고 자신의 생각을 이미지와 사운드 이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 원리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적 생명체는 지상의 공기가 독성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생을 지하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적 생명체는 지구의 공벌레처럼 보이며 개미처럼 콜로니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지적 생명체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보다 훨씬 진보된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해파리와 같은 물질적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고대의 물질 문명을 버리고 대체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생명체는 멸종되지 않는 한 결국 물질, 문명과 가치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행성의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말과 도구가 없는 삶에서 진화하고 말을 만들고 불을 조작하고 음식을 재배하는 지혜를 습득하여 원시 문명을 건설합니다. 결국 국가가 탄생하고 선진 문명과 문화가 탄생했으며 대규모 전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슬픈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한동안 어려운 시기에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에 지저인이 있는지 물었더니 모든 행성이나 달에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는 반드시 한 종류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는 별의 패권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투쟁이 시작되고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별은 많기 때문에 하나의 별에 여러 지적 생명체를 배치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물었던 다음 질문은 환생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는 환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전생도 사람이지만 사람에 따라 개나 고양이, 원숭이, 토끼, 돌고래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먼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동물들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세계 외에 영계라는 영혼만 존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영계에서 사람들은 물질 세계와 달리 고통이 없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영혼을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소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즉, 물질 세계는 영혼이 훈련하는 곳이며 삶은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껍질입니다. 나는 또한 영계와 영혼의 기원에 대해 물었지만 그것은 외계인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 큰 신비라고 말했고 영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수억 년 동안 논쟁하고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만 대화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능이 낮은 존재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며 주로 꿈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꾸는 꿈보다 더 현실적인 꿈을 꾸면 우리가 영계에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기 직전에 꿈에서 알게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예지력 있는 꿈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접촉이라고 하니 꿈과 주의 깊게 관계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신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큰 존재이며 영계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저같이 미성숙한 사람은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이유는 영혼이 육신의 껍질에 갇혀 있기 때문이며 죽은 후에 영계로 돌아와 육신의 멍에에서 해방되면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보고 만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서 자신보다 영격이 더 높은 상급령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누구나 자신의 과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비겁한 삶을 살았는지 모두 다 까발려진다고 합니다. 이 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날 것 같지만 사후 바로 다시 태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죽음의 방식과 죽음의 관점에 따라서는 편안하게 성불을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자살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가장 못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살하면 계획했던 수명까지 이 생에서 고통을 겪고 그 후에는 쉽게 성불하지 못해서 좋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지성 있는 생명체도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인 생명체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고통과 스스로 극복하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성과 달에 지적 생명체가 있지만 물질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화성 탐사를 시작했지만 화성에서 지적 생명체를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성에 방문할 경우 화성의 지적 생명체와 문명에 해를 끼칠 것인지 물었지만 그는 물질 법칙이 다르고 서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생명이 태어난 별 밖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없으므로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태양과 같은 별에 생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별이 핵융합에 의해 고온으로 가열되어 우리와 같은 영적 존재가 간섭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섭하기 어려운 수많은 행성과 위성이 있는 것 같고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직관적이지만 자신이 인식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우주의 먼 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자신보다 높은 영적 존재가 그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외계인에게 왜 우리에게 연락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목표는 육체를 떠나 먼 별에 사는 지적 생명체와 접촉할 수 있는 지점까지 진화했고 우리 지적인 존재들은 모두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살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물질계와 연계에서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즉, 지적 생명체는 강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신은 진화에 따라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본능, 직감 또는 사명감 때문에 나와 컨택하고 지식을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